광주 제1하수처리장 때문에 영산강 수질이 나빠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산강 수질 개선에는 수천억 원의 예산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등산 개발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둘러싼 광주광역시와 서진건설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광주광역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꼬일대로 꼬였던 어등산 관광단지가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대선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낸 호남 민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호남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메가시티와 그린스마트 도시 조성으로 광주 100년을 대비하겠다고 밝혔고, 김은옥 지사는 내년을 신해양 친환경수도 전남건설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제1하수처리장의 방류수 때문에 영산강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가 높은 방류수가 영산강으로 유입되면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인데, 개선에는 수천억 원의 예산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남의 젖줄 영산강의 수질은 최상류인 담양에서 1급수를 유지하다 광주를 지나면서 4급수로 급격히 나빠집니다. 중류인 나주를 지나면서는 다시 3급수로 회복되는 특이한 구조입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이 같은 수질 악화의 구조적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2년 동안 영산강 물을 분석한 결과 광주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 유입 전에는 낮았던 암모니아 질소 농도가 방류수 합류 이후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터당 평균 6.3mg인 방류수의 암모니아성 질소가 수질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 암모니아성 질소가 하천으로 방류되면 질산화균이라는 미생물에 의해서 그 산소를 소비하게 되는데, 산소를 소비하게 되면 수생태계나 이런 것들이 악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환경청은 2008년 진행된 제1하수처리장 고도화 사업이 방류수의 총 질소 수치는 낮췄지만 암모니아성 질소 수치는 높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고도화 과정에서 암모니아성 질소 처리를 위한 체류 시간과 공간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청과 광주시는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해 총 질소 수질 기준을 강화하고 하수 처리장의 정수 시설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제3단계 부지에 생물 반응조를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영역을 하고 있고, 끝나면 2023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1,500억 원이 투입되는 제1하수처리장 정수시설 증설 사업은 6년 뒤인 2027년 완료될 예정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광주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30명이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1일 광주에서 9명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국내 감염 28명, 해외 입국 2명 등 30명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확진자들과 연관된 확진자도 60여 명에 달해 방역당국은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사와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늘 광주 신규 확진자는 93명, 전남 확진자는 28명이 나왔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인 서진건설이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어등산 사업 재추진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설 수 있게 됐는데, 꼬일대로 꼬였던 어등산 개발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이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자 취소 결정에 대한 서진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진건설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기각 결정으로 서진건설은 우선 협상 대상자의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민간추진위원회를 꾸려 사업 재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논의를 통해서 개발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아마 사업의 어떤 동력을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10월 어등산 개발 사업 우선 협상자였던 서진건설의 지위를 취소했습니다.
서진건설은 곧바로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는데 소송 결과는 내년 상반기쯤 나올 예정이어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패소하는 쪽이 항소를 거듭할 가능성도 커 어등산 개발이 제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KBC가 보도한 2.1산업 작업서류 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1산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실제 측정하지 않은 가연성 가스와 산소 농도를 서류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방호덮개와 화염방지기 미설치 등 380여 건의 법 위반 사항도 적발했습니다. KBC는 지난 13일 폭발 사고로 3명이 숨진 2.1산업 작업 서류를 확보해 가연성 가스 농도 허위 작성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대선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낸 호남 민심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호남 공략을 꾀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호남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1년을 되돌아보는 연말 기획,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호남 민심의 변화를 이영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남에서 나타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젊은 층의 여론입니다. 기성세대와 달리 이제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지지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이랑 얘기하면 되게 다르다는 걸 많이 느끼고 최근엔 그냥 그 인물의 됨됨이나 그런 공약 뭐 그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그런 걸 지지하는 친구들 있는 걸 보면 굳이 당보다는 정책을 많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을 파고드는 국민의힘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공시 후보 선출 뒤 2번이나 호남에 방문하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항해 민주당도 호남 민심 되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선을 치른 이낙연 전 대표와의 공동 행보를 예고하고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통한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를 향한 구애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현상 때 호남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가 사실상 배신 투표를 한 번 정도는 해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호남이 민주당의 텃밭으로 남을지 아니면 올해가 호남 정치 지형 변화의 첫 해가 될지 결과는 내년 대선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현역단체장 심사 탈락자 명단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당 차원의 강력한 대처를 밝혔습니다. 전남도당은 일부 지역에서 돌고 있는 현역단체장 탈락자 명단은 허위 문자 메시지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유포 행위로 간주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난 20일 종료된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중앙당이 아니라 9명으로 구성된 전남도당 선출직 평가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됐고 평가 종료와 함께 암호 처리돼 봉인된 상태로 현재 시중은행 대여금고에 보관 중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두환 옹호 발언과 관련해 재직하던 중에 있었던 특정 부분을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는 뜻이었다며 국민의힘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게 호남인들의 트라우마를 건드린 것 같다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수입 이념으로 표현한 건 폄훼가 절대 아니라 주체사상이나 종속이론 등 수입 이념에 입각한 혁명 논리는 맞지 않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집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초 국무회의 의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 개정안이 예상보다 빨리 국회의 문턱을 넘은 데는 여야 대선 후보들이 청년층의 표심 잡기를 위해 피선거권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 7기 임기 6개월을 남겨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송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성과와 내년도 사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도지사는 특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역의 미래 100년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민주인권 도시에서 인공지능과 친환경 자동차, 노사 상생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광주에 큰 변화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시철도 2호선 착공과 달빛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으로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내년에는 메가시티와 그린 스마트폰 시티,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등 3대 시정을 통해 미래 100년을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뛰어넘어 더 크고 더 강한 광주 시대를 열어 미래 100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에너지 신산업 기반을 마련했고 고속철과 연륙, 연도교 등을 착공해 발전의 토대를 쌓았다고 자평했습니다. 내년에는 최첨단 연구시설과 산업을 유치하고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 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00년 성장 동력 확보, 도민 제1주의를 실현하는 행복식책 확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기 6개월을 남겨둔 양 단체장이 마지막 송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렇다 할 시도 상생 정책은 찾아볼 수 없어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KBC 정지용입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입니다. 용문사 주지 성종 스님과 신도들이 1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광주 스마트공장 공공기업협의회 이용재 회장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라남도가 30cm 넘는 폭설이 내린 서부권 양식장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폭설로 현재까지 무안군 해제면의 육상양식장 2곳을 비롯해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슬레이트 구조물 등 22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무안과 한평, 영광 등의 작은 마을은 접근이 쉽지 않아 제설 작업을 마무리한 뒤 1,400여 곳의 육상 양식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복구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쌀값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쌀 20만 톤이 시장 격리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올해 초과 생산량 27만 톤 중 20만 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장 격리하고 남은 7만 톤은 추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매입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의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앞으로 국내 식량자급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국제 물류 위기 속에도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초로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서울 AT센터에서 정부와 생산자 단체, 수출업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수출 100억 달러 달성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농수산식품 수출은 집계가 시작된 1971년 이후 50년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해 올 한 해 11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이 지방국립대병원 최초로 해외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2일 순환기내과 윤남식 교수가 몽골 현지에 거주하는 30대 부정맥 환자를 화상으로 40분간 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외 환자 원격 진료는 국립대병원 중에선 분당 서울대병원에 이어 두 번째이며 지방국립대병원 중에선 처음 시행된 사례입니다. 현행법에는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 진료는 제한되고 있지만 해외 환자에 대한 원격 진료는 허용되고 있습니다.